지난달 27일이었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선출이 됐고 또 4명의 최고위원도 탄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김광림 의원이 유일한데요. 김광림 최고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광림입니다. 오랜만에 뵙겠네요. 참 오랜만입니다. 예. 예. 자,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좀 한숨 좀 돌리시겠어요? 예, 뭐 최고회도 한 2번 하고 예, 뭐 이것저것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내일 주말인데 안동 내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서울이세요? 오늘 저 안동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 내려오셨군요. 네. 또 주말마다 또 행사가 많으시니까. 또 예, 그렇죠? 예. 금요일 저녁에는 꼭 옵니다. 네. 예. 자, 지난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하죠. 최고위원으로 네네. 선출이 되셨는데 우선 소감부터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예, 우선 그 당이 어려울 때 최고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일해가면서 성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 나타난 당원들의 당심, 국민들의 민심 이거 보니까 첫째 네. 정부, 청와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잘 싸워라. 그래서 투쟁력을 갖춘 분들을 많이 선택하셨고 네. 두 번째는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 좀 잘 챙겨 받아고 네. 뭐 이런 데서 저를 선택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당이 단결해가지고 실력 있는 경제정당 그다음에 품위를 갖춘 단결된 도덕정당 이루어가는데 열과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싸워라 그리고 경제 좀 살려라 이런 국민들의 민심.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자, 근데 또 지난달 같은 날이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좀 약간 좀 전당대회가 묻힌 면도 있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그 어느 때보다 시끌시끌한 전당대회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네. 전당대회 도중에 혹시 뭐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이게 전당대회가 이제 전국 단위 선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뭐 부산으로, 대전으로, 대구로, 성남, 서울 쭉 다니는 게 힘들었습니다만은 예. 그 TK를 뭐 이렇게 대표하는 대표 선수단은 일념으로 네. 열심히 했고요. 네. 근데 특히 힘들었던 거는 이 선거 한참 이 중반에 네.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당 지지율이 30% 가까이 가다가 다시 20% 중반대로 내려앉고 네. 특히 우리 TK에서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뭐 갑자기 확 내려갔었잖아요. TK에서. 확 내려갔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회 될 때마다 국민들께 당원들께 사고를 드리면서 우리 그 전당대회 슬로건대로 다 함께 미래로 그래서 통합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뭐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5.18 관련 얘기를 하셔서 좀 여쭤보겠는데 그 3명 의원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지금 뭐 윤리위에 회부가 된 상태인데 국회 윤리위에 예. 지금 어느 정도 선의 징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당내에서는? 이제 국회윤리위원회도 제소가 돼 있고 예. 우리 당의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종명 의원님은 제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제명이 되자면은 국회의원 우리 113명의 3분의 2의 찬성이 돼야 제명이 되는데 그 절차가 남아 있고 이종명 의원은 그렇고 예. 김진태 의원과 김술래 의원 님에 대해서는 조만간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 그 황교안 대표님의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두 분 중에 김진태 의원님은 그날 회의에 참석하거나 한 게 아니고 네. 그 대회장을 빌려주고 뭐 주최하는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네. 또 김술래 의원님은 거기를 주최한 분은 아니지만은 동료 의원이 하는데 가서 축사를 해주는 과정에서 조금 발언이 좀 셌어요. 조금 발언이 좀 지나쳤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잘 판단해 주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경북하면 자유한국당 최대 지지 기반인데요. 그런데 최고위원으로는 우리 김광림 의원께서 유일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4위로 이번에 이제 선출이 되셔서 조금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예. 당내에서 정치적 위상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 TK 대구 경북 대구의 시도민들께서 보면은 유일하게 됐는데 네. 과거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위상에 비하면은 많이 그 기대가 좀 컸는데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 와중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고 네. 또 지금 현재 전체로 보니까요. 네. 이제 어떤 지역을 매개고리로 해가지고 뭐 정치가 이루어지는 민심을 반영하는 이런 쪽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고 TK에서도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집중하고 하는 것들이 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는 집권이라는 이제 대통령 배출이 없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다선으로 당선되고 그리고 장관들도 많이 입각할 수 있도록 시도민이 전부 노력해야 된다. 네. 부산 경남 같으면은 기본이 3선입니다. 아하. 우리는 뭐 대구 경북은 초선 의원들이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고 우리 김광희 의원이 최다선이신가요? 지금 뭐 3선으로 뭐 높은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도 정치적 위상, 뭐 대표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는 제목을 그 시도민들이 키워서 길러주고 또 그 중에서 좋으신 분은 남겨서 거목으로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 정권이 탄생돼야 이거 뭐 경북의 SOC 예산이 지난 정부보다도 반토막이 나고 네. 지난 정부에서 다 끝났던 신공항 문제 다시 꺼내들고 이런 일은 없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 인재를 키워가는 그런 TK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거기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림 의원께서는 자타공인 경제정책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최고위원으로서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우선 황교안 당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모두 법조인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중에는 제가 이제 경제 후보로 유의하고 정부에서 30년, 국회에서 11년, 40년 넘게 경제를 해오는데요. 예. 앞으로 청와대의 운동권, 이념 경제를 시장 경제 쪽으로 경제 활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되돌려 놓는 일을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네.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이념 경제로부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장 경제로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부처와 국회에서 총 40년 넘게 경제만 담당해 오던 이 경제 전문가이신데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네. 국정 지지도가 40% 후반 아닙니까? 후반, 예. 근데 경제에 대한 거는 23%입니다. 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뭐 잘 드는 게 없어요. 경제 성장은 7년 만에 최저. 네. 실업자 122만 원 19년 만에 최고. 그 다음에 빈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많이 벌어지고 믿었던 수출 같은 것도 반도체 수출마저도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고 네. 이래 되니까 영세 자영업 또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을 해외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본 궤도로 시장 경제로 들어와서 마음 놓고 장사하고 기업을 하고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돌려 놓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예. 하는 걸 이 이념 경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국민 4명 중에 3명이 그거 바꾸라 그럽니다. 아하. 예. 근데 이대로 하면 뭐 근데 이거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교과서도 안 나오고 비슷하게 했던 나라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정도거든요. 네. 그 나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이 정책 거두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은
다 같이 못 벌고 골고루 못 살게 되는 그런 사회주의성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되돌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지표, 우리나라 경제지표 이렇게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원인이 일단 첫 번째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소득주도 성장이고 그 한복판에 들어가면은 최저임금을 2년 만에 30% 가까이 확 올리고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확 줄인 그게 좀 세계 추세를 보고 또 기업하는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이걸 확 올리고 확 줄인 게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요. 역사가 말하는 거는 그 정권은 유한합니다. 경제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한 정권에서 확 돌려놓고 하면은 멀리 가면은 돌아오는 길이 멀게 되는데 그동안에 국민은 고달프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자유한국당 지금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게 이거 너무 우경화되는 거 아니냐, 도로 침박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어요.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 이 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앞으로 국민과 또 이 당원들이 잘 판단을 해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이게 우경화다라고 생각하면 뭐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쳐가지고 특정인을 위한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당의 전체 부담이 되는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줘야 되겠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반부로 가면서 자제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좌우를 넘어가지고 국민 속으로 당이 들어갈 것을 그렇게 천명을 하고 무너진 경제 되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질문거리가 좀 더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황교안 대표가 첫 최고회의에서 세 가지 지형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 민생, 미래 그리고 우리 당이 갖춰야 될 모습은 뭉쳐서 단결해서 잘 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과 대안을 갖춘 그런 대정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들어보면 제가 선수나 이런 면에서 할 일이 많고 일할 공간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잘 겸손하게 국민들 받들어가면서 일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2022년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출발은 대구 경북 대구 TK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선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으로서 큰 활약 좀 기대하겠고 우리 지역도 좀 잘 살펴주시고 무엇보다도요, 의원님 그 방송을 좀 통해서 좀 더 자주 우리 지역민들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자주 좀 안동 MBC에서 자주 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이었습니다.